지난 8월 2일 밤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건장한 남성이 발로 걷어찹니다. 여성은 충격으로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잔인하게 폭행하는 남성은 다름 아닌 1년 넘게 교제해온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 친구랑 해가지고 뭔가 인신공격하듯이 시비를 걸고 해서 화풀이 대상이 된 여자친구, 겨우 일어서자 남성이 이번에는 목덜미를 붙잡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가지고 주우려고 쭈그려 앉은 상태였는데 얼굴을 발로 찼어요. 얼굴을, 특히 눈 부위에 충격을 받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시민분들이 내려가지고 남자친구 어딨냐 하는데 둘러보는데 없어진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격에 나서 인근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가해자는 태권도 지도관장을 겸하고 있는 현역 태권도 선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난 새벽,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은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며 집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거기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 더 맞거나 죽거나. 피해 여성은 눈 주위 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고 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교제 폭력이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더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해죄의 경우는 형법 257조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31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라 처벌은 어차피 그 기간 동안만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처벌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또 가해자가 찾아가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좀 매우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문을 여는 게 무서워요. 서 있을까 봐 앞에. 일본 TBS,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등장한 한국인 남성 30대 박모 씨입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세타가야 한국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박 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흉악범의 신상 정보와 얼굴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데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붙잡힌 박 씨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고개를 떨어뜨리고 걷거나 플래시가 터지자 눈을 질끈 감는 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스튜디오 부근에서 40대 한국인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어젯밤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박 씨가 교제하던 A 씨로부터 지난달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은 뒤 사흘 전 일본으로 찾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에도 도쿄의 한 파출소를 찾아 한국에서 온 박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화를 내며 찾아왔으며 며칠 전에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집에 있던 박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했고 A 씨에게는 당분간 몸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무참히 살해한 26살 남성 장재원.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했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장 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등 둘의 관계가 끝이 났지만 이후에도 A씨가 자신을 이용만 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배신감에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피의자 장재원은 범행 이틀 전 피해 여성이 자신이 보낸 50여 통의 문자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하는 등 대전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자고 속였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부산으로 가자고 속여서 제3의 장소로 가서 범행을 하려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인 교제살인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장 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피해 여성의 별도 신고는 없었던 만큼 스토킹 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 씨와 관련해 폭행 등 4차례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전경찰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천 건에서 2024년 8만 8천 건으로 4년 만에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살인과 살인 미수로 이어진 사례는 같은 기간 228건에서 555건으로 2배 넘게 늘어 잔혹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제폭력을 뇌과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대가 엄마 13명에게 아기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뇌기능 MRI를 촬영했고요. 영국 런던대는 사랑에 빠진 청년 17명에게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역시 뇌기능 MRI를 촬영했습니다. 엄마의 뇌에는 공감, 돌봄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연인에 대한 청년의 뇌에는 도파민 보상회로, 마약이나 도박처럼 쾌감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모성애와 달리 연인에 대한 사랑은 중독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독성은 연인과 결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약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돼서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 중독자의 뇌처럼 변하는데 마약을 얻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것처럼 연인에 대한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 스토킹과 폭력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괴로워하면 그걸 쾌감으로 느낍니다. 스스로 교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팀이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제폭력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의 핵심은 두려움형 집착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겁쟁이의 질척거림입니다. 3대 전조 증세가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연락합니다. 또 연애하느라 학업, 일, 가족관계가 죄다 무너지는 관계 불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연인에 대한 극단적으로 의존합니다. 학계가 제시한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개념은 경계 설정인데 연인이 싫다고 하는 것을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자꾸 강요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별하면 죽거나 죽이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위협 발언이 나오거나 스토킹 같은 집착적 행동이 2번 이상 나온다면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고 경찰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제폭력은 우리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병적 중독이고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SBS 개건 기자 조동찬입니다.